안녕하세요. 랑랑락 즐거운 수학의 김낙할입니다. 이번 시간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력 형성을 꾀하는 시간, 율천고등학교 2학년 1학기 기말 확통시험 문제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실전 문제의 대처 능력, 그 다음에 응용력 이런 부분들을 한 단계 높여가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5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빨간 장미꽃 4송이, 푸른 장미꽃 4송이, 노란 장미꽃 4송이, 많은 꽃송이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3송이 장미를 선택하여 꽃대발을 만들 때 같은 색 장미꽃이 2송이 이상 포함되겠다. 이럴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전체 16송이의 장미꽃이 있는 거죠. 이곳에서 3송이를 선택하겠다. 자, 확률이니까 전체가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2송이 이상이니까 먼저 그냥 왕창 3송이 고르는 경우를 하죠. 3송이를 다 고르겠다. 그러면은 먼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어떤 장미 색깔인지 색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색 선택. 4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을 선택하겠습니다. 됐습니까? 색을 선택을 하고 선택하면 만약에 빨간색을 선택했다. 근데 거기에는 장미가 4송이가 있습니다. 4송이 중에서 우리는 3송이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되겠고 이번에는 이제 2송이를 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자, 먼저 또 색을 좀 골라야 되겠습니다. 4가지 색 중에서 한 가지 색을 고르고 그곳에서 4개의 장미 중에서 2장미를 고르면 되겠습니다. 끝이 아닙니다. 이제 색을 또 골랐는데 또 색을 골라야 되겠습니다. 이제 빨간 장미 이제 2송이 골랐으면 이제 나머지 한 송이를 그럼 어디서 할까요? 분홍색 할까요? 노란색 할까요? 주황색 할까요? 자, 그러니까 3개 중에서 한 가지 색을 또 골라야 되겠고 만약에 분홍을 골랐으면 그곳에서 다시 4송이 중에서 한 송이를 또 골라야 되겠죠. 자,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쉽지가 않네요. 자, 또 그 다음에 계산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계산 또 철저하게 잘 해야 되는데 자, 16, 15, 14 해서 3, 2, 1 쓰면 이제 분모가 쓴 것 같고요. 자, 여기는 4 곱하기 4 쓰면 되겠고 여기 또 어떻게 됩니까? 4 곱하기 2 곱하기 3입니까? 2 곱하기 3 됐고 여긴 또 3 곱하기 4 곱하기 자,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분자 분모를 보게 되면 지금 여기 곱하기였죠. 16이 공통되니까 지워지고요. 됐습니까? 그러면 1 남는 부분 좀 잽싸게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2, 9, 18 이렇게 써주면 되나요? 자, 이곳은 이제 남는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3, 여기는 5가 되겠고 여기는 또 7이 되겠습니다. 그럼 5, 7, 35 이렇게 처리됐습니까? 그러면 계산 결과 35분의 19 해서 결과가 나오겠습니다. 자, 확률 계산할 때 여러분들이랑 저랑 좀 계산법이 조금 다른 부분들은 저는 좀 약분을 좀 이용하고 있는 게 보이죠? 자, 이런 것들 좀 배워가십시오. 자, 다시 한번 또 컨트롤을 살펴보겠습니다. 장미 3송이 선택한다. 전체 가지수는 가볍게 끝났습니다. 자, 2송이 이상 선택하는 경우는 색깔을 하나 골라서 그곳에서 3개의 장미를 고르는 이런 경우가 있겠고요. 그 다음은 색깔을 하나 선택해서 2개의 장미를 고르고 다른 나머지 3가지 색깔 중에서 하나 골라서 그곳에서 장미 하나 고르기. 이해됐습니까? 자, 이렇게 좀 써주면 되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아이디어들을 이렇게 되는 요 절차 부분을 이제 정확하게 잘 해야 되는 거죠. 됐습니까? 다시 한번 정확하게 하는 부분들 되짚어 드렸으니까 확실하게 공부 좀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설명 마칩니다. 이어서 6번 문제 살펴봅니다. 1부터 100까지 잔수 중에서 임의로 한 개의 수를 택하는데 택한 수가 14와 서로소가 되겠다. 14는 2 곱하기 7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서로소라는 것은 이런 인수 2하고 7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구하기보다는 이런 인수를 가지고 있는 즉 반대되는 부분을 구해가는 것이 좀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2 배수를 구해가는 거니까 50개가 되겠고요. 7이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7이 배수가 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이는 7, 4, 7이 28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14개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부분에 이제 공통 부분이 되는 거니까 14라는 인수를 가지고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14라는 인수는 그러면 어떻게 되죠? 7일은 7에다가 7 곱하면 어떻게 돼요? 4, 7이 28이니까요. 되겠죠? 7개 정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수 가지고 있는 거 어떻게 해주죠? 자, 50개 더하기 14 빼기 7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럼 57개가 있는 것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풀어야 될 것은 전체에서 100개 중에서 또 57개 있는 부분들이 반대로 했으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빼야 되겠죠. 자, 그러면 100분의 43 해서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게 또는에 해당하는 이제 여사건을 구한다라는 그 부분을 하고요. 여사건 거꾸로 구해간다는 부분.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사용이 잘 된 거죠. 왜냐면 요거 아닌 부분들을 하려면요. 이제 일일이 계산할 때 1, 3, 뭐 이렇게 막 일일이 따져서 해야 되니까 이게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예 인수는 이렇게 약수를 배수를 이용하면 되니까 50개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7의 배수 14개, 뭐 14의 배수 7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원소의 개수 구하던 그 방법으로 열심히 이렇게 구해서 57 쉽게 구하면 되는 거죠. 여사건을 이용한다는 부분이 이 문제의 좀 중요한 요소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서로서로한 개념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됩니다. 잘 알고 계신 거죠? 자, 6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7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위에 8등분하는 8개의 점이 있습니다. 이 점에서 3개를 선택하여 삼각형을 만듭니다. 세정과정 삼각형 만든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직각삼각형이 되겠다. 직각삼각형 개수를 구하는 거군요. 자, 전체 개수는 8개의 점에서 3개의 점을 고르는 거니까 아주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자, 문제는 이쪽에 이제 직각삼각형을 어떻게 구해가느냐. 자, 이 부분. 물론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체크한 거죠. 쉽게 구해가는 방법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려면요, 항상 지름이 있어야 됩니다. 지름. 그래야 이렇게 삼각형 만들 때 직각삼각형이 처리가 되잖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지름이 될 수 있는 곳은 몇 종류가 되겠습니까? 점이 8개 있으니까 4종류의 지름이 되는 거죠. 지름. 됐습니까? 자, 한 개의 지름이 이렇게 딱 만들어지면 그 외의 점은 몇 개 있겠습니까?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6개의 직각삼각형을 만들 수 있겠습니다. 이게 다예요. 끝입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자, 8, 7, 6, 6이 지워지겠고 4, 6 되는데 4에 이렇게 약분해지면 이게 이제 7분의 3 처리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생각보다 직각삼각형 카운팅하는 개수가 어렵지 않습니다. 직각삼각형 카운팅하는 것 때문에 이 문제를 체킹했는데, 자, 어떻게 해요? 지름 개수를 먼저 정확하게 잘 판단하고요. 점이 8개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보면 이제 당연히 4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의 지름을 선택했을 때 나머지 점 개수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주면 직각삼각형 개수 생각보다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직각삼각형 개수 구하는 아이디어 때문에 체킹한 거니까 확실하게 잘 공부하기 바라면서 7번 해설 마치도록 합니다. 12번 시작합니다. 상자 안에 3개의 불량품을 포함하여 9개의 제품이 들어있습니다. 갑을병 3사람이 순서대로 제품을 하나씩 선택합니다. 갑은 불량품을 선택하지 않고 을과 병은 불량품을 선택한다. 뭐 무난한 문제 같습니다. 단을 잘 읽어봐야죠. 선택한 제품이 불량품이면 다시 넣지 않고 불량품이 아니면 다시 넣는다. 하하. 선택한 제품이 불량품이면 그냥 안 넣고 불량품이 아니면 정상 제품을 다시 넣는다. 알겠습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까? 자, 뒤에 있는 이런 조건 때문에 제가 선택한 겁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맨 처음에 갑이 선택을 좀 한번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은 불량품을 선택하지 않고 정상 제품을 골라야 됩니다. 제품이 9개 있습니다. 정상 제품은 6개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정상 제품을 뽑았습니다. 그럼 불량품이 아니면 다시 넣는다 했으니까 상자 안은 다시 9개의 제품이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을은 무엇을 뽑아야 되죠? 불량품을 뽑아야 됩니다. 불량품 3개 있습니다. 3개 뽑았습니다. 끝났습니다. 자, 불량품이면 다시 넣지 않으니까 상자 안에 이제 제품이 8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불량품을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불량품 2개 남아 있었습니다. 됐습니까? 계산은 끝났습니다. 자, 서서히 한번 볼까요? 3 해서 9가 하나 지워지고 여기가 그럼 2인데 2 해서 4가 약분돼서 2 이렇게 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러면 어떻게 되죠? 18분의 1 이렇게 처리되면 됩니까? 뭐 계산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많이 어렵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렇게 문제에 어쨌든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조건이 붙어 있으면 그 조건에 맞춰서 확실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이 좀 독특해서 학교에는 살짝 바꾸는 거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안 읽어보고 풀이하면 틀리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체킹했습니다. 문제를 보게 되게 되면 뭐 갑은 정상 제품 고르니까 정상 제품 고르고 그 다음 불량품 정상 제품 고르게 되면 그 제품은 다시 넣는 거니까 상자 안에 9개로 돼 있을 거고요. 불량품 고르고 불량품은
넣지 않은 거니까 8개로 바뀌어 있고 뭐 이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어렵다기보다는 정확하게 풀이하는 그런 훈련, 그래서 실수를 줄여가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되는 그런 좋은 문제입니다. 확실하게 정확하게 풀 수 있도록 노력 기울여야 됩니다. 12번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락셈과 율천고 문제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13번 이어집니다.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시행에서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는 사건을 A, 모두 같은 면이 나오는 사건을 B, 앞면이 홀수번 나오는 사건을 C. 자, 그랬을 때 옳은 것을 골라달라. 근데 뭐 배반, 독립 뭐 이런 거 물어보네요. 자, 그렇다면 집합을 좀 자세히 조사해야 됩니다. 앞면이 적어도 한 번이다. 앞면이 3번 나온다. 앞면이 2번에 D 하나 나온다. 앞면 한 번에 D 나온다. 뭐 이런 확률들이 되는 거죠. 확률도 계산을 해놔야 되는데 확률은 뭐 전체에서 모두 뒷면이 나오는 8분의 1을 빼는 게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산해서 뭐 8분의 7 이렇게 계산해 놓으면 되는 것 같고요. 자, B 사건은 뭡니까? 모두 같은 면이 나온다. 그러면 앞이 모두 나오거나 모두 D가 나오는 이런 사건이 되는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가지니까 8분의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4분의 1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됐습니다. C는 어떤 사건인가요? 앞면이 홀수번 나온다. 앞면이 3번 나온다. 앞면이 한 번 나온다. 이런 사건이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 또 이거 가짓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C의 확률은. 자, 이런 것은 뭐 앞에는 8분의 1이 되겠고, 자, 이런 것도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앞면이 뭐 나올 수 있는 가짓수가 순서가 처음일 때, 가운데일 때, 세 번째일 때 하니까 8분의 3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2분의 1 확률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근데 좀 알아봐야죠. A와 B는 서로 배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집합과 이 집합은 공통 부분이 없습니까? 공통 부분이 보입니다. 틀렸습니다. 배반이란 말은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 A와 B는 종속이다. 알아봐야 됩니다. 독립 종속을 알아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P, A, 교, B를 알아봐야 되는 거 되겠습니다. PA 곱하기 PB 이게 성립하느냐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8분의 7하고 4분의 1 이렇게 곱하기 해주면 와, 이건 뭐 이쪽에서 나올 수 있는 확률이 아니죠. 확률 자체는 또 이렇게 공통 부분이 하나가 딱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8분의 1 돼야 되니까 다릅니다. 다르다는 이야기는 종속이다. 종속이다 맞습니다. A와 C는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P, A, 교, C를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쪽은 P, A 곱하기 P, C 이렇게 처리가 될 건데, 자, 이쪽은 다시 또 8분의 7이었고 2분의 1이었습니다. 16분의 7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죠? 뭐 이렇게 뭐 교집합분이 뭔지 뭐 조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뭐 조사해보면은 이 부분이 이긴 하니까 뭐 2분의 이렇게 되긴 하겠지만, 자, 독립이란 말도 틀렸습니다. B와 C는 독립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B하고 C하고 공통 부분이 없습니까?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와, 또 그럼 B하고 C하고 조사를 해서 공통 부분이 없으면 계산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자, PB가 어떻게 됐습니까? 4분의 1이었습니다. 2분의 1이었습니다. 비교집합 C 부분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요거가 또 확률이 8분의 1이 되겠습니다. 성립하는군요. 자, 그렇다는 이야기는 독립이다 맞습니다. 해서 니은과 리을이 맞는 그런 문제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요번 이 확률 파트 부분에서 독립종속을 공부하게 되면 학교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때 제가 좀 어떻게 풀었죠? 자, 집합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확률도 미리미리 이렇게 다 구해놓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문제 풀이할 때 이제 일일이 이제 이거 알아봐야 되는 거죠. 알아보고 해서 풀이를 진행해야 되는 겁니다. 한 가지 항목을 질문했다면 어려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부분들을 이제 한 문제에서 이제 모두 다 알아봐야 되다, 알아보다 보니까 서두르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또 실수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참고로 독립이냐 아니냐는 지금 교집합 부분이 PA 곱하기 PB 이 부분이 이제 성립하면 독립, 성립 안 하면 종속, 뭐 이런 형태로 좀 우리가 판단해서 독립, 종속, 독립에 대한 정의 확실하게 좀 잘 기억하셔서 문제 적용을 좀 깔끔하게 좀 처리 잘 하셔야 되겠죠. 자, 몇 가지 좀 고려해야 될 항목들, 그리고 반드시 출제되는 유형, 자, 이런 부분들이 13번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확실하게 공부 좀 잘 해두었으면 하고 바라면서 13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함께합니다. 두 사건 AB가 서로 독립이고 만세. 자, 문제가 쉽기 때문에 만세를 외친 겁니다. A 그 다음에 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때 결과는 어떻게 되냐? 어디가 쉽다는 걸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처리할 때 조건부 확률인데 이게 어떻게 되죠? B, A 교집합의 확률이거든요. 여기가 B의 여집합. 근데 교집합의 확률이 독립은 이렇게 계산되죠. 지워지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즉 독립이란 전제 조건이 깔리게 되면 A가 먼저 일어났던 이 부분이 사라져서 그냥 가볍게 처리가 되죠. 이거를 이제 나중에 이제 학습해서 알면 이 부분 이제 없애버리고 니까 식을 곧바로 보는 거니까 식을 이렇게 복잡하게 세울 필요 없이 그냥 곧바로 B의 여집합은 뭐 8분의 3이야? 그러면 B의 확률은 8분의 5였겠네. 뭐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지금 가볍게 구해갈 수 있는 거라서 만세를 외쳐도 되는 겁니다. 자, 됐죠? 자, 문제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의 여집합 합 B 집합의 확률을 구해달라. 그러면 A의 여집합의 확률 더하기 B의 확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교집합의 확률인데 교집합의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 여집합 곱하기 B 확률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는 거죠. 자, 자연스럽게 계산 들어갑니다. 5분의 3 처리 되겠고 여기가 8분의 5 처리가 되겠고 여기가 5분의 3에 8분의 5를 이렇게 곱하는 겁니까? 쫙 지워지겠네요. 자, 그러면 5분의 3에다가 여기가 그러면은 8분의 2로 계산되겠네요. 그럼 4분의 1인데 뭐 맞아 4분의 1로 처리하고 계산 들어가죠. 자, 그러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20분의 12에 5를 더하기 해서 20분의 17 이렇게 계산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계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요. 제가 이제 강조 드리는 바는 뭐냐면 독립이다라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으면 만세. 왜냐하면 이런 산수 부분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할 부분들이 아니고 그냥 가볍게 이 확률이 이렇게 됩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니까 우리가 쉽게 처리가 돼서 외치는 거죠. 자, 그렇다면 B 확률 그 다음을 이제 이렇게 여집합 확률에서 이제 B 확률을 구할 수 있겠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할 확률들이 자, 덧셈 정리에 의해서 이렇게 가볍게 계산. 특히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독립이니까 이렇게 계산되는 부분 좀 신경 써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독립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리면 독립이라는 성질을 잘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좀 쉽게 풀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았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죠? 반드시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16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표평면 원점에 점 P가 있습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다음 조건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3번 던진 후 B가 이곳에 있어야 되겠다. 6의 약수는 6의 약수면 뭐가 있죠? 1, 2, 3, 6 이렇게 처리되는 거니까 3분의 2 확률로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해 가는 거고, 아니면 3분의 1 확률로 Y축으로 얼마만큼 1만큼 이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 이렇게 이동한 이 점이 요 직선 위에 있어야 되겠다. 자, 근데 뭐 겨우 3번이니까요. X가 3번 나오면 2칸씩 3번 움직이면 6인데 그건 아닐 것 같고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자, X가 2번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죠? XX 나오게 되면 이건 2 해서 4 움직이고, Y가 한 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 그러면 여기 4를 대입하니까 8 빼기 1 해서 7 이렇게 처리가 되죠? 자, 가볍게 그냥 이렇게 조사하면 되겠습니다. 자, 결국은 주사위를 3번 던져서 6의 약수는이 2번 나오고, 한 번 나와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요, 똑같은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하는 거, 요게 이제 체킹한 이유는 이제 계산할 때 이제 독립 시행하고 이제 연관성이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계산을 하게 되면 3번 중에서 2번 나와라, 3분의 2가 2번 나와라, 제곱이 되겠고, 3분의 1이 한 번 나와라. 이렇게 계산하면 계산 결과가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3이니까 약분이 하나 좀 이루어지고요. 이렇게 약분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9분의 4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자, 큰 흐름 틀에서 보게 되면 이제 독립 시행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체킹을 하긴 한 건데, 그것보다는 이런 이제 조건에 의해서 이제 좌표 움직일 때 과연 어떤 경우인지를 알아내는 과정이 좀 사실 체킹하기 좀 목적이었는데 뭐
너무 간단해서 수식 부분을 뭐 굳이 수식을 만드는 게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곧바로 이렇게 찾아드렸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해지면 약간의 수식을 세워서 언제인지를 좀 찾아가는 과정이 좀 더 업그레이드된 문제도 있다는 것을 좀 명심해가면서 독립시행 출제비인데가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니까 학습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 잘 이해되셨습니까? 확실하게 공부 잘 하십시오. 자, 16번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함께할 문항은 19번 서술형 첫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시험지를 보게 되면 서술형 두 번째 문항도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통계 파트 문제라서 기말고사 시험보다는 2학기 중간고사에 조금 여러 학교에 나올 것 같아서 19번을 마지막 문제 해설로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가요? 어느 테니스 대회 결승전에 진출한 두 선수 A, B는 각 세트마다 서로 이길 확률이 A가 조금 더 유리하군요. 이렇습니다. 7세트 중 4세트를 먼저 우승한 사람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3세트까지 진행될 결과 A가 2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A가 우승할 확률을 구해 주십시오. B 이기는 경우는 없다. A가 현재 2승 1패가 되니까 A는 2승만 추가하면 이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승을 어떻게 추가할까요? 승해서 2승을 추가해버리면 되죠.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 승하고 또 패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승을 해서 2승을 채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패 1승 2패를 하고 그 이후에 승을 해서 2승을 채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조사하면 안 되겠죠. 이미 1패를 한 상태에서 그러면 B가 1승을 하고 있는데 B의 승수가 벌써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이때 지금 3승이 된 거니까요. B가 4승 되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승리할 확률이 어떻게 되어 있었죠? 자, 뭐 굳이 식을 쓰면 두 번 중에서 두 번 다 이기겠다 이런 건데 이게 뭐 두 번 중에서 두 번 이럴 때는 좀 사실 쓰고 싶지 않은데 자, 5분의 3 제곱해서 쓰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지금 이렇게 승을 좀 따로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뭘까요? 앞에서 승패는 이렇게 좀 뒤죽박죽 순서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승은 또 뒤쪽에 따로 빼서 이제 4승을 채워가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앞에 놓으면 이미 또 미리 4승 해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건 안 돼서 이렇게 좀 채워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 중에서 한 번 이겨요. 5분의 3. 한 번은 져요. 5분의 2. 그리고 나중에 이겨요. 5분의 3을 그래서 이제 일단은 현재는 뭐 뒤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계산 이렇게 처리해주고 다음 세 번 중에서 겨우 한 번 이겼네요. 5분의 3. 두 번은 졌네요. 제곱해주고 나중에 또 이겨요. 5분의 3.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더하기 해야 되는데 결국은 5분의 3의 제곱이 공통으로 다 있게 되는 거니까 5분의 3의 제곱을 공통으로 꺼내게 되면 자, 첫 번째 건 1이 되겠고요. 두 번째 거는 여기 2 곱하기가 있고 그 다음에 5분의 2가 있어서 5분의 2 이렇게 처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 거는요. 여기가 이제 25분의 4 되고 여기 곱하기 3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25분의 9 돼 있고 이 부분을 또 계산하려면 우리가 25로 또 통분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긴 25에다가 4, 5, 20에다가 여긴 12 이렇게 처리되나요? 자, 숫자가 커집니다. 25, 25, 625 처리가 됐고 이건 9 곱하기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45에다가 12니까 57이 됩니까? 와, 57. 자, 이걸 또 계산을 해야 되나요? 625, 57에 9, 97, 63, 59, 45, 51 이렇게 됩니까? 우와, 엄청납니다. 숫자가 513 이렇게 처리해서 계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됐습니까? 자, 뭐 마지막 계산은 숫자가 좀 크더라도 침착하게 하면 되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 앞쪽에서 우리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 A가 지금 현재 상황 2승 1패 앞으로 2승 추가하면 우승할 수 있겠다. 그래서 우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설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건 승승해서 이제 별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걸 때는 요 부분까지가 미리 선행되고 나서 승을 한다는 사실이죠. 이게 지금 이 앞에 것까지 집어넣어서 무조건 2승 1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뒤에 따로 승 부분 계산하고 앞에 부분 이렇게 계산하는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될 항목인 것 같습니다. 잘 이해되셨습니까? 자, 확실하게 잘 공부해야 됩니다. 자, 독립시행과 관련해서 출제 빈도가 많은 그 형식의 문제 유형이니까 학습 잘 하길 바라면서 19번 설명 마칠까 합니다. 이 설명을 끝으로 역시 일천고 해설 강의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즐거운 수학의 김낙환이었습니다.